저는 여러분이 주식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주식하면서 연구한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 에너지를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장세인 요즘입니다. 지수를 보셔야 하는 이유는 지수가 상승 추세로 변경되면 하락하는 종목은 상승으로 바뀌게 되고요. 지수가 하락 추세로 변경되면 혼자 상승하던 종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으로 변경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수 추세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매 영상마다 추세를 확인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계좌를 위해서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이야기는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3분기 예금 잔액이 예상보다 낮았고요.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나라에서 돈 풀고 소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이 늘었었는데요. 지금은 예금되어 있던 돈이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개인 소득은 늘었는데도 예금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소득이 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금이 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주식이나 금 쪽으로 투자를 해놓고 있어서 예금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개인의 주식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투자해 놓은 자산이 계속 상승만 해주면 좋은데 갑자기 주식과 금이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어드는 자산을 보고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불안한 투자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경기 침체가 오면 현금을 들고 있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투자했었던 거를 현금화하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은행들에게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은행에서는 안전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괜찮은지를 확인을 하죠. 스트레스 테스트란 경기 침체가 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예금이 부족해서 은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페드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은행들은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요. 은행은 대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이 높은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은행에서도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작은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 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드, 기업 같은 비은행의 파산입니다. 블랙록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받겠고요. 그 외 관련 운용사와 은행들도 손실을 받겠죠.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긴 하지만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은행들의 예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큰 은행이든 작은 은행이든 대출에 대한 손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출자들이 100% 돈을 잘 갚지는 않을 테니까요. 잘 갚는 사람들과 못 갚는 사람들을 따져서 기업이 이끌어져 가는 건데 못 갚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은행이나 작은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대출을 큰 은행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대출해줄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가 너무 많아지면 다른 곳에 판매를 하면서 위험 조절을 하는 건데요.
그 대출을 사줄 수 있는 은행이 없어서 모든 위험을 껴안은 비은행들은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대출 잘 안 나옵니다. 대출도 줄이고 있는 은행들이 다른 곳에 대출을 받아주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미국 은행이 지금 당장 힘들진 않겠지만 경기 침체 대비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보면요. 금융위기라고 해석되는 게 과도한 이유는요. 비은행들의 파산만 보았을 때는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인데요. 대출자들은 큰 은행 말고 비은행이나 작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조건이 신용이 안 좋거나 신용이 아예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트라이컬러는 달라스에서 본사를 두고 주로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와 대출 업무를 했는데요. 트라이컬러가 이런 쪽 대출을 많이 상대를 했을 겁니다. 자기들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영돼 왔을 텐데요. 유명 은행들은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대출 쪽에 리스크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한 은행에서는 조금의 손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가 크게 될 확률은 아주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였기는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그널들이 나오는 섹터들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은행 쪽으로 문제가 시작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셔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증시가 하락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타난다고요. 시그널 하나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그널들이 모여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기억해 놓고 돌다리 두드리며 가시는 주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가 줄어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옷, 자파 쪽이 줄어들고요. 요즘 룰루레몬, 나이키,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 안 좋죠. 첫 번째로 소비를 줄이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건을 배송하는 UPS, 페덱스만 봐도 주가 하락이 컸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쪽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홈디포 쪽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도파민이나 먹을거리, 외식, 회식은 뒤쪽에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경기 침체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천천히 스며들다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코스트코, 넷플릭스 주가도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면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금이 줄어든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빛을 보는 곳이 있죠. 카드 회사입니다. 퍼센트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값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카드 회사에겐 아주 좋은 구조인 거죠. 아멕스 같은 카드 회사들이 괜찮은 것은 도파민, 먹을거리, 외식, 회식은 뒤에 줄인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가격의 상승으로 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 곳에서는 미국 대부분의 소비를 책임지고 있고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고소득층이 쓰는 카드라서 득을 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주식 뉴스를 아무리 봐도 하나의 뉴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해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락해 있는 소비 쪽 종목들이 반등을 다시 시작해 주는지, 코스트코나 넷플릭스 같은 아직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지는 않는지 보시면서 증시의 분위기를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도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저는 트럼프 1기 때 금으로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이번에도 멤버십 분들과 금 투자에 성공을 했고요. 1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1년 동안 수익을 했습니다. 주식을 오래 꾸준히 하게 되면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나오는 기사에 치중해서 설명드리기보단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30년 주식해도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되겠죠. 주식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벌어지는 상황들, 느껴지는 감정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다 노하우로 남게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금이 많이 올라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전에도 하락한다고 했지만 목요일 거래까지는 상승이 컸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280까지 금으로 크게 수익을 했는데요. 280까지만 본 건 기술적 분석인 부분이었고요. 더 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승의 명분이 필요하기도 해서 금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증시와 금은 유동성의 공급으로 상승이 만들어지는데요. 한동안 증시와 금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가 주춤하면 금도 주춤할 수 있습니다. 수익 실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을 안전자산이라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잘못된 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증시와 금이 같이 오르는 시기는 좋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같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알고 계시고 나중에 노하우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와 금이 같이 오르는 시기에는 수익 실현으로 동시에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용우려 해소로 VIX 지표가 하락을 했습니다. 30년 주식한 사람도 VIX를 제대로 이해하기 못하는 분도 많으세요. 주식을 꾸준히 하면 VI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 틀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 밑으로 내려가면 보통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증시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요. 보통 16에서 19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 위로 올라가면 기관들의 자동 매매가 나오는 자리라서 지수에서는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VIX에서는 튀기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놓고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5 위에서 튀었죠. 알아두시면 혹시나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면 주식 좀 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수는 6,500 구간 보시고요. 6,500으로 가게 되면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6,300 부근까지 쑥 빠지는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예상해 놓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해 놓고 크게 아파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하락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눌림의 시그널이 조금 크니까요. 나오면 알고 있었던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덤덤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주식과 기술적 분석까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올 수 있는 변동성과 눌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는 매수 심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언은행이 문제가 있었죠. 반등하니까 부실 대출에 대한 해석이 과도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은행의 주가 흐름은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큰 은행 매수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주가가 30부근에서 60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주가 흐름은 배당이 괜찮은 은행주에서 나오는 흐름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요. 배당 관련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주가의 상승으로 아직 큰 기대하긴 어려운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년 가까이를 횡보했으니 30부근으로 보시고 40 아래로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AMD는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들은 리포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고 목표 주가 상향을 합니다. 돈을 받으니 일을 해야겠죠. 제가 관련 일을 해봐서 좀 압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멤버십에서는 205, 210 매수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지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보시지 마시고 주식을 배우시려면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매수가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하시고 현재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멤버십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아직 205, 210 부근 매물대는 유효한데요. 지수가 6,500이나 아래로 가게 되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수와 종목을 같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돈 벌자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도 하고요. 주식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하시면 쉽게 주식하는 순간이 열리시게 될 겁니다. 머물러 있는 투자자가 되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영상 만들겠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하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